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경제 펀더멘탈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원화 약세가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작용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7원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폭은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 다음으로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당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수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깜깜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수출에 나서는 비용 중 절반을 댄다는 분석인데요. 나머지는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증권업계가 하나금융지주에 관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과 개선된 자본 비율, 자사주 1,500억 원 매입 등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경쟁사와 밸류업의 갭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확대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2024 미국 소학기 학회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장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면역 억제제 병용 없이도 치료 효과를 유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항약물 항체는 약물에 대한 면역 반응에 따라 생성되는 항체로 발생 시 약물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독 투여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2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탄력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의 매수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 이유들도 우리가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래도 다양한 테마군들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시장이죠.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잘 정리하고 또 내일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오늘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시장에서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고려 아연을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양상과는 다소 다른 모습들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2.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경영권 분쟁에 관한 시장의 모멘텀들이 해소됐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10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100만 원 선까지 다음 거래일에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휴마시스가요. 28%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더라고요. 이유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휴마시스가 이제 짐바브웨이에 있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요.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 발견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부를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렌치 참사를 통해서인데요. 만약에 휴마시스가 리튬 광산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탄력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이슈였는데요. 이 휴마시스를 필두로 관련한 섹터분들이 살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휴마시스는 가장 크게 움직이면서 28%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보겠습니다. 16%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발언을 했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또 가장 많이 오른 대장주격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16.08%의 상승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제엔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원숭이 도창 테마가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의아했었는데요. 이 휴마시스의 개별적인 이슈에 시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휴마시스가 움직이니까 관련주들도 움직이겠네? 라는 그러한 수급들이 들어온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고요. 휴마시스가 끌어올렸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히림도 볼까요? 히림은 또 공시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히림의 회장이요. 자사주에 관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테마로 함께 엮이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잘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에 관한 탄력들 붙어가면서 5%가량의 상승률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테마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또 시장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거든요.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또 이사님과 진단을 하나하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지수 1% 넘게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짜증나죠. 네. 도대체 네. 언제쯤이면 웃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힘이 빠졌고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도 1.4% 하락이고 휴젤도 1.08%, 리가캠 바이오 1.9%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가 좀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일단은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오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를 항상 맛집에 표현했거든요. 메뉴가 다 괜찮다고. 뭐 SC, ADC,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심리교제 완화. 거기다 플러스 여름판 한정 메뉴 코로나까지 얘기하면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후반하고 이제 다음 주 초가 아마 바이오 같은 게 1차 고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잘 보세요. 6월 달에서 7월 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7월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해리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바이오는 7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다는 건 미국 대선 테마 영향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주 초죠.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될 건데 그 전에 어찌 보면 테마가 식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대선 1차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 정책 수혜주로 해가지고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 3월 달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산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이 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3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공매도가 재개되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오를수록 방산이 오를수록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계속 바이오와 방산이 저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승할수록 걔들은 반대로 저평가에 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이 아마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 1차 고비를 만약에 넘기게 된다라면은 내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은 정말 바이오는 조심해야 될 달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얘기를 벌써 하는 건 좀 그러네요. 되게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바이오 흐름을 한번 유심히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오늘은 시장 수급도 안 좋고요. 투자 심리도 안 좋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9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 계약수로 보게 되면은 9,500계약, 방금 또 9,600계약 바뀌었네요. 9,600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수급적으로도 시장이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수가 961, 상승 종목 수가 617이거든요. 종목들 분위기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1%, 그래서 코스닥이 0.8%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테마주라든지 급등주가 아닌 보편적인 종목으로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세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매하기 짜증나는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회가 된다라면은 천천히 저가 매수하는 게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 해서 어찌 보면 다음에 물리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요. 종목 들어가서 물리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 보게 된다라면은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시장은 왜 제가 조금 이렇게 현금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되기 좋은 시장이면은 아이씨 괜히 들어갔네. 이 말 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좋은 시장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매매를 안 하냐면은 저는 아침에 종목별 등락 현황을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개장하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우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쨌든 뭐 안 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안 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HTS 화면을 못 보죠. 지금 8월 5일부터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여줄 수 있군요. 네, 보고 있습니다. 종목만 아니면 되나 보네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기술적 분석 책에 보게 되면 쐐기형이거든요. 수렴을 하고 있네요. 네, 수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쪽 방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그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정말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다행히도 위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래쪽으로. 만약 아래쪽 가게 되면은 아이 괜히 샀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5% 넘어가는 뭐 8%, 10% 손실 잡히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러면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명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의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부분들이 앞서도 제가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아연 관련한 이슈입니다. 한때는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었던 고려아연이요. 지금 현재는 시총 17위로 내려앉았고요. 황제주도 81,000원 남았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또 유상증자에 관한 이슈들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뭐 계속되는 하한가가 있을까에 관한 우려감들도 있을 것 같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24일 날 상한가 왔었잖아요. 네. 아마 그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제가 킹덤에 그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킹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킹덤 시즌 2에서 중전조 씨가 그 킹덤 2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 안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딱 이 고유한 유상증자를 보고 딱 요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2번째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체험범회장 네.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못 이겨요. 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유상증자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자고 덤비면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유상증자 가액이 67만 원이고요. 그리고 370만 주가 예정 물량인데 지금 상장 주수가 2천만 주거든요. 15%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물량이라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정말 괘씸해요. 괘씸한데 최현범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지금 그 이유들은 채무 상환과 뭐 시설 네. 자금 등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겠죠? 저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아, 대출 어떤 이유로 대출 받는지를 이렇게 네.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생활 자금이거든요. 생활 자금. 저것도 똑같아요. 아, 채무 상환도 네. 그거랑 똑같아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 이걸로 한 것뿐이에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시설 투자해야 된다. 저거는 네. 뭐 채무 상환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원범 회장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최원범 회장은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식수를 늘린다라는 건 최원범 회장이 더 이상 매수할 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MBK 그 장실가고요, 최실가고 38대 35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사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나머지 6%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여기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빼고 소액주주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기관 물량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은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를 이제 우리 사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38대 35 해가지고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집을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베인캐피탈 것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개 매수했는데 1%밖에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원범 입장에서는 이러면 지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주식수 늘려버린 거야. 주식수 늘리고 그리고 주식수 늘리게 되면서 얼마가 들어오죠? 2조 5천억이 들어오잖아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MBK 같은 경우는 장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MBK가 지금 한 8조 정도 자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2조 7천억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되면 고려안에 거의 몰빵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MBK는 자금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거죠. MBK에 대한 자금 압박.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매수는 자금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원범 회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볼 때 노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타 방송 가서 MBK가 질 것 같다. 그래서 백기 드는 쪽이 질 수밖에 없는데 MBK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가 이제 곧 발표가 됐기 때문에 MBK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한 거죠. 이제는 탈출각을 잡아야 돼요. MBK가. 이제는 MBK가 탈출각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금 투입을 더 하면 안 돼요. 자금 투입을 더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잖아요. MBK도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원범 회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자금 압박과 자금 수혈 요 두 가지를 일단 잡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자금 수혈 통해서 또 67만 원에 또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반 공부도 흥행할 거거든요. 그럼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MBK라든지 장시일가가 가져갈 확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금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67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8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게 되면은 지분율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안 가더라도 어차피 2조 5천억 중에서 지금 한 75만 주 정도는 우리 사주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최실가의 5조의 물량이 돼요. 그러면 이 물량만 가지고도 만약에 38대 39가 된다. 그러면은 최실가는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최실가가 진짜 죽자고 완전 패를 던진 거죠. 패를 던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그 킹덤의 대사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대사가 그래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의 그런 방향성들에는 어떻게 될지 다시 공개 매수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전만큼의 상승률을 또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는 100만 원 이상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보세요. 공개 매수가를 공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장내 매수까지 나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주사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내 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지. 공개 매수가를 150만 원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봐지고 아마 최종 오늘 이후에 최종 이제 고점이 될 만한 주가는 만약에 최원범 회장이 공개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 매수가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또 바빠졌어요. 바빠요. 네. 왜냐하면은 자 고려에만 경영권 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한미사이언스 있죠, TA항공 있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예비 후보도 있어요. 어디 한진칼. 있어요? 아 한진칼 맞아요. 한진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태 회장이 10월달은 어쨌든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10월 달에 아마 해결이 다 됐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과연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없어 보이죠. 절대 없어요. 그리고 2021년인가요? 남매해난 땅콩 사건. 그 남매해난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원태 회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지금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진칼의 지분을 5호 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영원한 친구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한진칼 지분이 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가 끝이 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조원태 회장은 또 이제 경영권 확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지분 확보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또 예상치 못한 또 경영 분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 예비 후보 이렇게 한진칼을 넣을 수 있고 그 외에 LG 같은 경우도 불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 관련된 뉴스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SK도 있어요. SK도 있죠. 왜냐하면은 SK 회장 스퀘어 지분 뭐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것도 있고요. 그 위에는 SK. 어차피 SK를 지배하게 되면 그 밑에서 다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SK만 잡아라. 원리를 찾아내라. SK를 찾아라. 이건데 SK 같은 경우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17%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노소영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지분 절반을 달라고 소송했잖아요. 만약에 지잖아요. 이 태원이 형은 나가리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물량을 뺏기게 되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이에나 같은 사모펀드들이 또 노리지 않을까요? 후보들 많아요. 아, 이렇게 앞으로 신나게 많아요. 말씀을 하시나요, 이사님? 원래 남의 불행 나의 네. 불행. 너무 신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건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아, 그러게요. 일단 고려아연 쪽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 쳐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만약에 지켜볼까요? 고려한 생각이신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일반 공모 청약해야죠. 67만 원이잖아요. 지금 108만 원인데 맞아요. 67만 원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 수익 안 날까요? 그 10% 수익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유상증자를 목숨 걸고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경영 보장이 많아질 건데 많아질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반응이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련 만약에 경영 분쟁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기업 관련된 뉴스를 꼼꼼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좀 짜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리고 현재 상황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요. 실적에 관한 굉장히 좋은 예상치가 나왔고요. 또 그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각국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기대감들 모아지고 있고요. 증권가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을 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적인 섹터에 온기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항공우주는 또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발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화해서 시장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언급을 했던 한미사이언스 오늘 시장에서 23% 급등 나와줍니다. 경영권 분쟁에 관한 모멘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에 관한 임시 주총 이런 부분들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요. 시장에서 오늘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사님과 한번 살짝 코멘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한미 반도체가 상승을 했거든요. 퀄테스트에 관한 모멘텀이 좀 소화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요.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아마 총기를 꺼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조 환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하나 인더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주가가 계속 엇갈리는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 필요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진 건설 로봇 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주도 상승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고 이제 건설 로봇 관련주도 이에 엮이면서 5%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신석재도 보겠습니다. 일신석재는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테마로 역시나 같이 엮였는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각각 3일, 4일 연속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 3%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 살짝 이사님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고려형 같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주시고 재미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없나? 생각이 안 들까요? 그렇죠. 또 비슷한 거 없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형 관해서 경영권 분쟁 관련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힘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경영권 분쟁 어떤 것들이 있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한미그룹인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티웨이항공 또 옮겨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학습 효과 요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들 계속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고려아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없길 바란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계속 대응 전략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요. 이제 현대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들이 시장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그렇게 탄력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현대차는 저는 이게 엉뚱한 얘기지만 현대차가 그냥 미국 증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또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죠?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만약에 미국 증시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50만 원 전 가 있었을 거라 봐요. 저도 동의해요. 그 네. 부분은 정말로. 정말 실적 잘 나고 할 때는 시장 앉아서 못 가고 결국 이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항상 또 경기 침체기 나오면 항상 이 피해를 보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주주하는 책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주주 환책이라는 걸 아마 다들 잘 알 겁니다. 이런 환책을 냈는데 주가가 이렇다고? 아마 이런 반응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거, 4분기 기아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또 억울한 게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를 한 게 일회성 비용이거든요. 털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쩔 때는 좋게 해석해주다가 어떨 때는 또 안 좋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몰라주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그런 좋은 상황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흘러내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241선을 안 깼어요. 안 깼는데 이탈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 추가락이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20만 원 부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의 모멘텀은 없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실적 잘 나와도 저평가. 인도 IPO 흥행해도 그렇고. 인도 IPO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솔직히 원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IPO를 했으면 이제 중국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인도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돼야 인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차 IPO 인도차래 죄송합니다. 현대차 인도 IPO 관련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화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은 IPO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들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제 1차 변제 쪽이 먼저 납품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납품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의 수치에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인도 효과 그때 가서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현대차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도 IPO를 했다. 요것만으로는 주가 가기가 힘들겠죠.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쿠팡이 뉴욕 증시 IPO를 하게 되면서 뭐 동방NG, KTC 같은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또 아픈 또 기억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일 잘하고 있는데요. 주가 탄력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또 하이라이트죠. 저희가 장마감 또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사님께서 오늘 또 골라오신 섹터와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네. 시장에 관한 힌트들,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선택을 했고요. 소부장이요. 네. 선택을 했고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사 또 엇갈린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엇갈립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반등 나온 건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예요. 어차피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뭐 하이스 물량을 다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도 끼워줄게.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조건부 승인은 제가 봤을 때 그래 좀 너도 좀 끼워줄게. 요거 이상 요거 이하 느낌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좋게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수급은 하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하이스와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한 것들이고 3분기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이제 HBM4 같은 경우도 하이스가 주도권을 뭐 장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HBM도 요런 디램을 이렇게 적층시키서 쌓는 거잖아요. 네, 적중시키는 그럼 결국 디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이 디램에 대한 수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차세대 디램 쪽을 보게 되면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1A, 1B, 1C 이렇게 갈 수도 차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1C 디램을 쓴다 그러고 하이스 같은 경우 일단 1B 디램을 쓰고 4E에 이제 C를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웃긴 건 삼성전자가 1C 디램이 수율이 안 나와요. 디램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적층한다고 해서 HBM4가 달라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HBM4도 결국에는 하이스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이스가 1C 디램을 먼저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수율이 잘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80%, 90%까지 안 나와서 조금 더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시간 딜레이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스는 60%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10%가 안 나온대요. 그럼 10% 안 나온 디램 가지고 HBM4를 만들면은 이게 콜테스트 통과가 되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요즘에 오늘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대거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네. 경력자들을 이제 근데 공개 채용을 한다고 삼성 직원들이 합니다. 많이 지원했다. 네,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네. 뭐 이거 인력 유출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와서 삼성전자에 관해서 여전히 그러면은 이제 비관적으로 조금 보시는 거죠, 이사님께서는. 예전에 가지고도 1등 프리미엄을 가져와야 시장에서 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메모리 쪽에서 1등이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SK 하이닉스 쪽으로 뺏겨버린 상황이거든요. 1등 프리미엄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방어한 역할을 했는데 그 방어막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럼 좋게 볼 만한 여지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SK에 뒤져버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3분기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5조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4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차이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미친 척하고 정말 빠르게 따라잡다 하나도 향후 2년에는 못 따라잡아요. 반도체 보면서 이렇게 뒤집은 상황인데 아무튼 뭐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와의 이제 공급 네네. 논의에 관해서도 네. 이제 이사님께서 픽을 해주셨어요. 이 SSD 네네. 쪽에 관한 섹터에 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쪽 쪽은 네. 그래도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와,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낸드하고 그걸 가지고 이 SSD 그 솔리드 까먹었어요. 하여튼 네, SSD 이거 외우진 않아가지고 한 번씩 네, 이렇게 그럴 수 생각하면 기억이 있습니다. 안 나요. 저도 가끔 그래요.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하냐면은 ESSD. 네. 근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솔리다임이 애물단지였잖아요. 인터넷에 비싸게 사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효자가 됐어요. ESSD가 뭐냐면은 그 요런 사각 박스 있잖아요. 사각 박스에다가 맨 앞에 컨트롤러를 놔두고
낸드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ESSD고 그거랑 똑같은 게 CXL이에요. CXL도 CXL. 맨 앞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고 뒤에 D램을 병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CXL하고 그다음에 SSD는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보세요. AI 가속기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량의 연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량의 연산을 했는데 그거를 다 소멸시킬 수 없잖아요. 저장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용량 연산을 하게 되면은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어떤 게 하느냐? ESSD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ESSD를 어디서 하느냐? 솔리다임. 그걸 하이닉스가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텔에서 바로 인수했을 때는 저 왜 저러지? 쟤들 왜 저러지?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낸드 쪽 같은 경우도 낸드 쪽 같은 경우도 ESSD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리다임이 애물 단지가 아니라 이제 보물 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네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네. 이사님의 종배는 아니잖아요. 오늘 그럼 어떤 종배 가져오셨어요? 종가 오늘 에이징 낸드요. 에이징 랜드 네. 쪽으로. 어차피 다시 SK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뭐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이 그래서 기회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하이닉스를 한번 이제 거기서 잡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과거에 낸드 컨트롤러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AD 테크놀로지가 물론 바뀌게 되면서 글로벌 유니칩 쪽으로 이제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이번에 파두랑 ESSD 컨트롤러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파두 덕에 뭐 1차 변동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SK에 줄을 잡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거든요. 그럼 TSMC 잡고 있죠. 거기다가 SK 한식 쪽으로 파두 덕에 줄을 잡게 되죠. 여기서 희망회로만 조금 더 돌려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드와 컨트롤러 계약을 한 게 정말 어찌 보면 앞으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만약에 생산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동행할 가능성도 이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TSMC의 그동안 TSMC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이제 두 줄이 생긴 거죠. TSMC, 하이닉스 두 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줄이 세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만한 시발점이 이번에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이징랜드 좀 긍정적으로 보고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아이들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는 지금 조정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가격 전략 살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저희 네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38,000에서 39,000 정도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일선과 붙었어요. 네.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39,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1차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서 바로 계단식으로 상승 나오게 된다면은 나머지 물량은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 관점에서 4만 원 이내에서 나머지 물량을 실어서 한번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들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자,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전강 후 약의 흐름에서 좀 탈피해서 기분이 좋으려던 찰나에 오늘도 다시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의 약세는 더욱더 짙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무려 4,3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수는 좋지 않았겠죠. 1%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7%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 업종 단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승 업종이 많지는 않아서요. 찾기도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기계에 관한 상승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계 관련주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테마 주격의 성격으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전진 건설 로봇이 또 6%가량의 상승률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관련한 테마였다기보다는 건설 기계 관련한 테마로 조금 더 시장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의 모멘텀이었죠. HD 현대건설기계도 4%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한화 인더와 비교가 되면서 계속되는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나 반대격으로 한화 인더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한미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두 종목만 놓고 본다면 또 선방하는 흐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CS인드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수산 중공업과 같은 이런 건설 기계 테마들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볼까요? 오늘 하락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역시나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10위에서 1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이 이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유상증자에 관한 카드를 꺼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개 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만 원이 넘어설 것이냐에 관해서는 역시나 의문점이 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이 108만 원, 108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풍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 7%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종목과 같은 2차 전지에 관한 소재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 계속되는 약세 흐름들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또 하락 업종 살펴볼 텐데 의약품 쪽으로도 하락세가 만연했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해서 특정 섹터에 관해서는 이제 수급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 관련주들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감들 다시 대두가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관한 압박들, 우리가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주들을 좀 누르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한양행은 정말 큰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들이 계속 약하다라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웅 같은 경우에도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3일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하락 업종들 살펴보면서 좀 코스피 시장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전자에 관한 하락률들도 오늘은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계속 좋지 않았잖아요. 장 후반 들어서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져갔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전반적인 약세의 동향들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두산 퓨얼셀은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적자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모멘텀도 죽었고 실적도 뒷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악재들이 만연한 시장이었습니다. 두산 퓨얼셀 6% 넘게 낙폭하면서 마무리 지었네요. LNF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작에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가 만연했던 시장, 또 테마주가 강세였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 분위기들로 좀 마감이 되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죠.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들이 모조리 다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다 약세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이상 쪼그라든 것이 이렇게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됐습니다. 아쉽게도 740선까지 내어준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네요. 업종 통해서 상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예림당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서 옴탕과 냉탕을 매일매일 오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연속해서는 내림세를 보이더니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말아 올려주면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사이언티픽과 FSN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죠.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XAI의 기업 가치 평가와 더불어서 호실적, 알파벳도 있었죠. 이런 이슈 받아가면서 급등세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약입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별적인 호재가 있더라고요. 이 짐바브웨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짐바브웨 국가에 또 광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산에서 리튬이 함유되어 있는 광상일 또 발견됐다라는 소식 속에 결국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그리고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데 다시금 성공을 해내는 모습.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위암과 관한 임상 이산 연구를 저널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7배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4%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계 장비 쪽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영풍 정밀이 눈에 띄네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는 소식 속에 하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었죠. 67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최근에 오름세를 보여줬던 주가, 그러니까 150만 원에 비해서 반토막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가와 비교해서도 24%가량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영풍정밀도 그대로 타격받아가면서 두 자릿수 약세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었죠. 3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두 자릿수까지 크게 밀려난 채 장이 마감됐네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문화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봤어요. 아파트 옥상에 갇혔다. YG 플러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6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0%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드리머스 컴퍼니 역시도 8%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YG 플러스가 크게 오름세를 보였을 때 같이 크게 따라가지는 못했거든요. 이유 한번 살펴봤더니 이 로제 쪽에 있어서 수익이 개인 활동으로 가져가는 수익 전부 다 개인 소속사가 가져가지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를 때 크게 같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니까 조금 아쉽다, 그리고 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 일라이릴리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또 잠정이 아닌 확정 실적 발표까지 있을 예정이죠. 빅 이벤트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올바른 해석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